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질환 관련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도 좋고요. 피부 알러지라든가 소화기 질환, 또 한방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한약이나 침술, 뜸 치료, 중풍, 뇌졸중 모두 좋습니다. 한방 질환과 치료에 관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나이와 성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흥한의원의 유옥중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자,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내원하시는 환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아무래도 찾으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요. 네. 이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환자들, 그래 땀이 너무 많아서 기력이 좀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너무 더운 환경에서 땀을 많이 쏟고 체력이 좀 소갈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좀 열중추에 좀 무리가 와서 열사병이라든가 체력 저하, 현운증 이런 현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날씨가 그렇게 덥다 보니까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고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말이죠. 네. 우리가 복날 음식, 복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네. 엊그제가 중복이었나요? 예. 네. 이렇게 복날 그래서 기력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음식들 드시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이 얼마나 좀 효과가 있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네. 보약을 복용하는 데 대한 좀 오해가 있어요. 예. 되게 어르신들께서는 여름철에 먹는 보약은 땀을 너무 쏟아서 효과를 다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오해시고요. 네. 약이라는 것은 내 몸에 필요로 할 때 적절한 처방을 해서 잘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름철에 좋은 음식들, 특히 보양식 중에서는 이 닭백숙도 있고 삼계탕, 또 오리백숙, 기타 해신탕, 그 좋은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꼭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육류만이 다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육류 외적으로 녹두, 녹두는 그 성질이 좀 서늘한 거기 때문에 여름철 음식으로 참 좋습니다. 네. 다이어트 하실 때 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좋죠. 그래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녹두라든가 그 체질에 잘 맞는다면은 그 녹두를 다양한 요리로 해서 드시는 것도 여름철에 아주 좋은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그럼 왜 좋은 거예요? 이 녹두가? 예, 녹두는 이제 여름철 음식으로서 특히 그 성질이 그렇게 냉한 것은 아니에요. 좀 평한 성질이고 그 맛은 좀 달고요. 그리고 십이경락으로 봤을 때는 비위계통하고 신방광계통 쪽으로 이제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녹두에는 특히 이제 비타민 B1, B2 그 외에 그 아연 성분이 좀 많이 함유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췌장에 이제 흡수되어서 그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럼 당뇨에도 좋겠네요? 그래서 그 당뇨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예. 그리고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부종이 오거든요. 근데 그 부종에는 이 녹두를 이제 차로 해서 드신다든가 혹은 이제 녹두를 끓인 어떤 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금씩 드시게 되면은 몸에 그 소종
그리고 청소작용, 즉 청소작용이라는 것은 이 열을 좀 내려준다는 작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수작용, 이 몸에 좀 정체되고 대사가 잘 안 돼서 네. 좀 퉁퉁하고 좀 눈 그런 부분으로 좀 부어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것을 많이 좀 빼주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뭐 피부 질환도 많이 오는데 네. 그 옹종이라면 이제 안에 이제 종기나 염증 같은 게 와서 부어 있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빼주는 작용이 있어요. 네, 상담 전화 먼저 네. 받고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잠을 좀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얼굴에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확 이렇게 붉어지고 막 여드름은 완전 두드러기 같이 막 피부에 짜잘하게 뭐가 많이 나요. 그래서 피부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뒤집어질 때마다 먹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뭔가 면역적인 문제인지 몸에 어디가 나빠져서 그런지 그래서 피부 뒤집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전화하신 분은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인이신가요? 네, 저는 대학생이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이시면 학교에서 요즘 이제 공부하시는 문제나 또 진로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시고 또 요즘 날씨로 봤을 땐 기후가 이렇게 너무 덥고 또 열대야까지 유발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도 처음엔 잠이 좀 들었다가 한두 시간 후에 또 더워서 깨게 되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잠이 숙면을 안 되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야간에 잠이 빨리 안 오니까 거기에 또 야식을 하는 그 내용물들이 혹시 기름진 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이제 처음에는 잠이 좀 왔는데 그런 것을 드시고 자게 되면은 위에서 기능들이 좀 많이 힘들어져요. 위는 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좀 스트레스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은 그 열이 상기가 됩니다. 얼굴 쪽으로. 이제 얼굴 쪽으로 상기가 되면서 처음엔 발진이 오고 발진이 심해져서 그게 이제 환웅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드시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보편적으로 잘 드시나요? 네, 건강하게 먹는 편인데 그러다 가끔 그냥 군것질 하고 싶어서 빵이나 그냥 진짜 가끔 딱 먹으면 바로 다음날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시면 반응이 온다는 것은 얼굴에 뭐 네, 환웅이 붉어지고 네. 막 두드러기 같이 이렇게 막 뭐가 나요. 그러시면은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좀 식욕을 조금 좀 참으시고요. 뭔가 허해서 그런 비스켓이나 뭐 튀김류, 뭐 빵 종류 이런 것은 낮 시간에 식사할 때 뭐 그렇게 적절히 드시는 건 좋은데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그걸 좀 아니에요. 자려고 먹지는 않는데 네. 낮에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제 원래 안 그랬는데 요새는 먹으면 바로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음식들을 조금 네. 당분간은 자제하시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네. 피부에 좋은 그 오이 있죠, 오이. 네. 네. 오이를 조금 드시고 또 오이를 얇게 썰어서 피부에 좀 발라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어떤 집안 가족 중에 혹시 이 피부에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이 없어요. 계신가요? 저만 이러고 원래 저도 안 이랬는데 갑자기 네. 한 최근 사이에 피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고온 다습하고 음식에 이제 어떤 그런 보편적 문제, 그 다음에 그 좀 심리적인 부분, 요것이 복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안을 잘 하시고 피부를 이제 뭐 요럴 때는 뭘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맑은 물에 깨끗이 세안하시고 좀 차를 좀 드셔보신다든가 차는 뭐 녹차나 녹두차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찻잎을 버리지 마시고 피부에 이렇게 좀 붙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더 그래도 좀 원활하게 해소가 안 되시면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냥 네. 민간요법보다는 또 약은 처방을 한다면 어떤 처방을 해주시나요? 예, 만약에? 일단은 이제 이 간울기체 스트레스성인지 네. 아니면 비위 기능에 이제 좀 체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는 피부 관리상 요즘 고온 다습해서 땀이 나면서 그쪽에 염증, 땀띠가 염증으로 되어서 그런 현상이 온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네, 가지고 감사합니다. 상기라고 합니다. 상기된다 이러는데 아, 예, 그런 것은 이제 이 한의학에서는 좀 전문 용어인데 수승화강인데요. 수의 기운은 콩팥을 의미하고 화의 기운은 심장을 의미하는데 물과 불이 서로 상제, 서로 잘 교류를 해서 따뜻하게 몸은 따뜻하게 해서 습된 것을 풀어주고 또 이 열은 너무 과한 열은 또 꺼주고 이래서 우리 몸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네. 예. 오이나 녹두 처방해 주신 식품들 좀 드셔보시고 아까 뭐 빵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은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기 네. 다름이 아니라 얼굴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편이어서요. 혹시 한방 침이나 뜸이나 이런 걸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피부에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예. 일단 이제 얼굴 여드름은 너무 다양한 이유로서 오는데 네네. 아까 방송 들으셨다면은 이제 그 네네. 스트레스, 음식 부족, 비위 기능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얼굴 여드름이 얼굴의 어느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턱 쪽으로 나는 경우, 이마 네네. 쪽에 나는 경우, 양볼 또 코 주변 이렇게 나는 경우 또 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는 경우 심한 네네. 경우는 등 쪽 있죠. 몸, 네네. 등 쪽에서도 많이 돋아서 뭐 이렇게 보면은 꼭 피부염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네. 근데 주로 얼굴 위주로 나시는가요? 네, 얼굴 턱 밑에 쪽에 많이 나거나 아, 아니면 안 나던 허벅지 뒤에 예, 이렇게 예. 뾰루지가 나고 네, 이런 네. 게 있어가지고. 아, 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얼굴 하관이라면 네. 턱을 말하는 건데 턱 쪽으로 네네.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결혼하신 주부신가요? 네네. 아, 그러면은 이제 부인과적으로 조금 안 좋으실 때는 주로 턱 쪽으로 많이 집중되고요. 그리고 네네. 대장 기능이나 장 기능 쪽으로 아, 조금 안 좋으실 때 대장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숙변이 좀 차 있거나 가스가 많이 차 있고 그랬을 네네. 때 하관 쪽으로 많이 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리고 이 뾰루지가 고름이 네. 막 찰 정도로 이렇게 커지는 건지 아니면 잘게 나오는 건지 그런 부분도 네. 좀 살펴야 되는데 네네. 열과 외부 감염이라면 이제 뭐 요즘 덥고 또 풀숲에 이런 데 가다 보면은 거기에 풀독도 있고 벌레들도 많아요. 근데 네네. 거기에서 스쳤을 때 거기에 좀 민감한 반응을 해서 올 수가 있어요. 네네. 네네. 예, 그래서 아, 그리고 햇볕에 좀 나가서 얼굴이 많이 붉어진다든가 그랬을 때는 열을 좀 식히는 것이 좋은데 네네.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기간들이 아주 오래되신 건가요? 그러면은, 혹시 한약재로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되셨냐고 여쭤보시는데요. 이렇게 한 피부 질환이.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1년 정도 아, 됐어요. 1년 정도. 1년 정도. 네네. 네. 예,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아, 40대 후반이고요. 네. 예. 그러시면은 이제 대개 40대 후반이면 이제 여성들인 경우는 이제 갱년기 전조에 대한 부분도 갱년기 전조라 하면 이제 호르몬 기능의 어떤 대사 이상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날씨 관계와 또 이제 아까 이 학생이 얘기했던 수면의 부분, 이런 수면 장애가 있어도 얼굴에 많이 돋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주무십니까? 네, 잠을 또 설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아무래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괜한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게 돼요. 그게 갱년기 증상이었군요. 예, 전조 현상입니다. 전조 현상. 예,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괜히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온 세상 일을 다 걱정하세요. 네. 지금 요즘에 제가 그러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구나. 예, 전조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뭐 확증적인 것은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수면을 좀 잘 취하기 위해서는 실내의 환경을 적절한 온도 내지는 습도 조절하시고요. 또 여름철 덮는 이불, 베개 패드를 그 좀 자주 세탁을 하시고 건조를 해주시는 게 이 얼굴 피부 미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것은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다면 음식을 일단은 과지방성 음식이나 좀 등푸른 생선을 조금 줄이시고요. 예,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도 좀 줄이세요. 네. 그리고 외부 이제 외출하실 때는 얼굴에 좀 피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화장품을 너무 두껍게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호흡이 안 돼서 거기에서 또 트러블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얇은 기초 화장을 하시되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는 오이나 뭐 이런 녹두즙 이런 물로 좀 잘 이렇게 피부를 관리해 주시면 피부도 좋아지시고요. 또 그걸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피마자 기름이나 이런 것을 뭐 좀 구하셔서 피부에 이렇게 좀 발라주시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다름이 아니라요. 조금만 이렇게 무슨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이렇게 생겨나면 열이 확 나면서 이 땀이 쫙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땀이 너무 나가지고 무슨 뭐 일을 할 정도를 무슨 일을 하려도 일을 못해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러나요? 예, 지금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60대 후반이에요. 60대 후반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아주 더운 환경에 나가셔서 일을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이제 자주라기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밭을 조그만 농산 하나 조그만 걸 짓고 있는데 가서 일을 하려면 여느 사람은 땀이 그렇게 안 나는데 나는 땀이 나가지고 땀나고 일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럼 체격은 좀 어떻게 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몸무게가 지금 65kg 정도 나가요. 그럼 뭐 보통 건장한 체격이시고요. 지금 이제 이 조금만 불미스럽거나 혹은 더웠을 그러면 때 열이 확 올라요. 예, 이제 조금 불미스럽다는 느낌은 이제 심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뭐 조금 활동만 해도 이렇게 확 상기가 되면서 땀이 나는 건 요건 이제 신체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심과 신이 심신이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에 좀 민감한 반응을 좀 갖는 것인데 요걸 또 조혈증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조혈이라는 것은 이 물결이 이렇게 조수 간만의 그런 이유로 해서 밀물 썰물처럼 열이 왔다 내려가고 이러는 건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땀이 나고 이렇게 상기가 확 되는 것이 여름철이 아닌 한겨울에도 그러신가요? 겨울에는
추우니까는 이제 별로 그걸 약간 좀 못 느끼는데 가을쯤 됐을 때 선선한 데 가서도 아니면 뭐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집이 차가운데도 무슨 뭐 어느 물건을 하나 이렇게 뒀던 걸 잊어먹고 못 찾을 경우에 열이 확 나요. 그래서 땀이 쭉 나와요. 그러시면은 선생님께서는 술, 담배를 즐기시나요? 그 담배는 끊은 지가 좀 한 20년 됐고요. 이제 술은 뭐 매일 한 잔씩 먹어요. 한 잔이 아니시겠죠? 저 컵으로다가 뭐라 그러나 계량컵 있잖아요. 쌀 계량컵. 네. 그걸로 한 잔씩은 먹어요. 그 술이 열을 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남성들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우리 몸을 컨트롤해주고 자제해주는 그런 능력들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호르몬 기능에 의해서 남성들도 갱년기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심리가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상기가 되고 좀 조급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땀 문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막 갑자기 심리적으로만 조금 뭐 불안해도 확 이렇게 이 땀이 솟구친다든가 얼굴 쪽으로요. 식은 땀이 혹 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그래요. 무슨 뭐 물건을 놓다 그 자리에 없어지게 성질이 확 나는 것처럼 느끼면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자한증이라고 합니다. 땀이 저절로 막 나는 건데 요건 이제 자율신경계통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좀 다스려야 되고요. 또 도한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한증은 밤에 잠을 자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땀이 온 몸에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밤에 잘 때. 그래서 일단 자한증으로 봐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약주를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숙면을 좀 잘 취하시는 거 하고요. 그리고 땀은 어차피 좀 뭐 연세가 60대시라도 이 안팎으로 일을 좀 하시면서 나는 땀은 건강한 땀이세요. 대사를 해서 움직이질 못해요. 뭐 밭에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어느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나는 건지. 그러시다면 이제 그 자한증으로서 한의학적으로 요것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침법도 있고요. 뜸법도 있고요. 또 치료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가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의원 유옥중 원장 모시고 한방 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의원의 유혹증 원장 모시고 한방질환과 치료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이라 그런지 피부질환 또 이렇게 열이 많이 오르는 이런 상담이 많네요. 근데 이 녹두가 이런 데도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앞서 그 녹두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 듣다 말았는데요. 녹두 효과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종, 소종, 부종은 다 아시겠고 소종이라는 것은 이 안에 뭔가 단단하게 일반 보편적 부종은 뭐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셨거나 그래서 오는 건데 또는 에어컨 바람 이런 걸로 해서도 얼굴이 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옹종독이나 이제 약독 이런 걸로 해서 단단하게 좀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자꾸 어떤 약을 써서 독한 약을 써서 이걸 좀 빼본다 하면 아무래도 간하고 신장 쪽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편한 방법은 옛부터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인데 그 부종이 산 후에 그 산 모셨는데 엄청나게 부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약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친인척 중에 그 좀 한 약방 하셨던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 저기 바로 녹두에다가 미꾸라지를 한 10마리 정도 같이 해서 푹 삶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드시게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소변을 그렇게 많이 보시고 거의 뭐 하루 반 만에 그 몸이 빠지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게 참 지극히 아주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보호하면서 미꾸라지.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추어탕을 많이 드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녹두는 어떻게 그 증상에 따라서 먹는 그렇죠. 방법이 좀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여름철 감기, 유행성 감기, 여름엔 뭐 도대체 대개가 뭐 한기에 의한 이제 뭐 이 감기가 주로 오는데 그 증세는 뭐 코도 막히고 머리도 아프고 재채기도 나고 몸도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게 이 녹두 한 30g에 마황이라는 그 약재가 있습니다. 그거 한 9g에서 10g을 같이 넣고 좀 푹 삶아가지고요. 삶아서 이걸 하루에 한 3번 정도 드시면은 회복이 참 빨라요. 그럼 그리고 국물을 먹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물만 드시면 되는 물만. 거죠. 근데 이제 구체성을 말하자면 한 2리터의 물에다가 한 1리터 정도 졸았을 때 그것을 한 하루 내지는 이틀에 의해서 식후에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은 부작용도 없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알 수 없는 고혈압들이 꽤 있어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때로는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원인을 물론 다 제대로 다 찾아봐서 이제 처방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 보편적 일과성으로는 고혈압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돼지 쓸개즙을 하나 구하셔서 그 안에다가 녹두를 좀 가득 이렇게 집어넣어서 꽁꽁 묶은 다음에 그걸 한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그 담즙이 이제 녹두에 다 스미도록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말려서 하루에 한 10알에서 15알 정도 꾸준히 드시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혈압 낮추는데. 그리고 당뇨도 그렇습니다. 뭐 요즘 당뇨도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당뇨가 너무 소아당뇨도 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음식과 유전성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는데 그것을 너무 이제 이 약물에 의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치료보다는 그 조절 기능 쪽에 지금 많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치료도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서 하시면 물론 좋은 결과를 얻지만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당뇨에도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검정콩, 녹두, 팥 각 한 80에서 100g 정도를 물 2리터에 이제 삶아서 한 1리터 정도 좀 됐을 때에 하루에 이제 그 즙을 뭐 한두 수저 이제 그 수저로 따지자면 그게 이제 양이 좀 추상적인데 많이 안 마셔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한두 서스 정도면은. 그래서 소주잔에 뭐 한 반잔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뇨에는 녹두하고 검정콩, 팥 80g을 물 2리터에 넣고 한 반 정도 줄 때까지 푹 물을 때까지 익혀서 그 물을 하루에 3번 물과 그 내용물을 같이 드셔도 돼요. 그렇군요. 여름철 건강식품으로 이 녹두를 꼽아주셨는데 그래서 삼계탕에도 녹두를 넣으시나 봐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안흥한의원의 유혹증 원장 모시고 한방질환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